자, 개미만 쳐다보는 엔터주입니다. 2분기에요. 실적 확인 정말 필요할까요?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엔터주 얘기를 해서 너튜브에 또 많은 분들이 잘생긴 유창희 본부장님 그리고 하본부장님 정말 잘생겼다. 뭐 이제 두 분도 뭐 거의 연예인의 사랑을 많이 받고 계세요. 뭐 박형식이라는 별명도 있으시네요. 제가 만들었습니다. 아, 자체적으로 좋습니다. 물론 하본부장님도 하나 만드시고요. 연예인 엔터주 얘기하니까요, 저희 지금. 자, 그럼 엔터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 2분기 실적 확인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 때문입니다. 지금 보면 국내 4가지 엔터테인먼트, 하이브, JYP, YG, SM 상반기의 주가 움직임 좀 어땠는가를 좀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, 유창희 대표님? 근데 오늘 우리 이 코너 제목이 소문난 맛집 맞죠? 네, 맛이슈 어떤 오늘은 게 좀 이슈에 좀 손이 안 가네요. 아, 지금 엔터주가 손이 안 간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사실은 엔터주들도 계속 그러니까 주가가 안 좋았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일시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라 또 어떤 종목은 좋고 어떤 종목은 안 좋고 이게 아니라 다 안 좋죠. 주가가.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그 실적 부담감이죠.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피크를 찍어주고 나서 추가로 실적에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좀 감소되는 부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들이 아직은 좀 왕성하게 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거기다가 뭐 내부적으로도 좀 이슈가 좀 있었죠. 블랙핑크 계약이 약간 뭐 애매하게 계약이 되는 부분들 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아직은 BTS가 완전체가 아닌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실적 매출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요소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정부 규제도 있었죠.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사실 저도 이제 앨범 사본 지는 오래돼가지고 네. 잘 몰랐습니다만은 앨범 사게 되면 이제 카드 뭐 이런 것들 포토카드. 네. 근데 이게 랜덤으로 돼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과도하게 구매를 하게끔 만들었다. 또 약간 이제 계약 관련해가지고도 이런 규제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타겟팅이 된다는 정부의 어떤 규제 타겟팅이 된다는 것 자체는 약간 주가가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주가에 걸림돌이 됐었고 또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? 뭐 하이브 사태도 있었고. 그쵸. 그래서 약간 그 이미지가 좀 안 좋아졌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식을 살려고 했을 때 이거 좋습니다. 실적이 좋습니다.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데 정부가 규제하려고 해요. 또 내부적으로 분란이 일어나서 좀 시끌시끌합니다. 그럼 주가가 좀 못 갈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리면 지금 살 거 좀 미룰까? 더 계속 미룰까?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그래서 투자자의 어떤 투자를 이끌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없었다고 좀 보고 있어요. 요즘에 보면은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뭐 빌보드 뭐 몇 위 갔다, 뭐 싱글 차트에서 뭐 이런 얼마가 얘기들 많았었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 들어본 게 언젠지 없죠. 기억이 없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결국엔 주가를 계속해서 연저점을 갱신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. 산업 자체적으로도 아마 좀 분위기가 좀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엔터 빅4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좀 많이 갖고 있다는 게 큰 골자인 것 같습니다. 증권가에서도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내놓을 거다라는 보수적인 의견들도 있어서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증권가에서도 그리고 우리 유 대표님도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왜 투자자들의 매수는 이어지는가?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팬심으로 우리 오빠 응원해요 라는 마음으로 사는 건지 본부장님 어떻게 봐야 되나요? 네,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없지 않아 있어요? 기사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. 오빠한테 보탬이 되고 싶어서 샀다.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워낙 주가가 많이 눌렸잖아요. 그리고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좀 진짜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엔터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래가 없는 건 아니죠. 하반기면 한 4분기 정도면은 뭔가 좀 턴이 나오지 않겠는가?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탄이 완전체가 되면 좀 다르지 않을까?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확실히 이전보다는 우리가 이제 아이돌 1세대, 2세대, 3세대, 4세대 이렇게 4세대 지나가게 되면서 확실히 뭔가 임팩트는 굉장히 세진 것 같아요. 뉴진스 같은 경우도 빌보드 들어가는데 몇 개월 안 걸렸잖아요. 그쵸. 데뷔하고 바로 들어간 것처럼 확실히 이제 세대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나오는 아티스트에 대한 이런 이 글로벌적인 관심도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. 다만 지금 기저 효과가 너무 큰 거죠.
그 주가가 올라갈 때 너무나도 앨범도 잘 팔렸고 중국 공구도 굉장히 강했었고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요소들이 빠지다 보니까 단기적인 이제 기조 효과에 따라서 굉장히 실적도 안 좋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일단 모멘텀도 없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. 또 하필이면은 또 컴백을 했었던 그런 주요 아티스트들에 대한 앨범이 나올 때마다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럼요. 예, 근데 또 아주 운이 나쁘게도 또 유력한 아티스트의 데뷔를 다시 돌아왔는데 그 음악들이 그렇게 흥행을 하지 못했어요. 그게 이제 맞물리면서 완벽한 피크아웃이다라고 해서 좀 얻어맞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울 만한 뭔가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증권가는 대부분 좀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하이브를 목표 주가 30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낮췄고요. 일단 JYP도 9만 5천에서 8만 원을 낮췄습니다. 그리고 다올투자증권에서는 YG엔터를 목표 주가 5만 5천에서 4만 6천으로 좀 하향 조정했고요. SM도 좀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아마 4사 중에서는 가장 또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컨센이 하향 조정된 거는 넘버가 안 나와서입니다. 그래서 영업 전망치 자체를 조금 하향 조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이 14%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YG는 59%, JYP는 55%가 실적적인 측면에서 넘버가 많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라 이제 상방 룸 자체가 좀 줄어드는 거죠. 네. 대신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주요 아티스트들이 이제 또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할 거거든요. 거기서 활동이 나오면서 넘버가 늘어나는 부분으로 된다면 요게 이제 뒤집어지겠죠. 그래서 철저하게 숫자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 앨범에 대한 흥행, 그다음에 앨범 판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가장 중요한 콘서트는 얼마나 터져 나오는지 그쵸. 요거를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티켓이 얼마나 팔리느냐, 이 판매량도 중요할 것 같고 주요 아티스트의 활동이 얼마나 이 퍼포먼스를 많이 내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또 엔터주에 큰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더해주셨습니다. 자, 요즘 보면 뉴진스도 얘기해 주셨는데 뭐 트리플 S라고 하는 걸그룹들도 굉장히 핫합니다. 계속 여러분들이 이런 걸그룹들이나 아니면 아이돌들의 움직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좀 살펴볼 게 중소기업보다 좀 못하다. YG 2분기 영업이 겨우 3억이냐?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. 자, 차트적으로 뭐 이걸 봐야 하는 건지 진짜 숫자로 찍힌 것들을 뭐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지 유창현 대표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나? 엔터 저점입니까? 아니면 지금 벼랑 끝입니까? 저는 더 빠질 거라 보고 있어요. 뭐 이제 더 빠질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더 빠질 수 있다. 뭐 지하 10층 아래 지구 핵도 있습니다. 아, 오늘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엔터지도 그렇고 굉장히 다 보수적이시네요. 저는 보수적으로 볼 때는 되게 보수적으로 봐요. 그러네요. 또 좋게 볼 때는 한없이 좋게 보는데 어. 지금 그러니까 뭔가를 제가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좋은 말씀을 드릴 게 없다라는 거죠. 그 그러면은 정도인가요? 뭐 주가가 더 빠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.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영업이익이 3억이요. 지금 오히려 적자 전환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3억이라는 얘기는 거의 의미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음번에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한다라면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2분기 컨센서스 대비해서 21% 하향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. 또 JYP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매출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50% 이상 줄어들 것이다.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. 뭐 SM도 마찬가지입니다. SM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안 좋아질 거로 보고 있는데 매출은 높아지는데 영업이익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비용 때문에 그래요. 상당히 이 엔터 사업이라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인건비 같은 거죠. 그렇죠. 인건비죠. 어쨌든 새로운 그룹을 발굴하는데 일단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쵸. 근데 이 투자가 뭐 하루 이틀 만에 딱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많이 인풋이 많이 들어가고 아웃풋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웃풋이 못 나왔다는 부분들이라는 것이라서 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해소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증권사 리포트들 본다라면 지금이 저점이다. 저점을 본인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오히려 하반기에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나아진 것을 확인하고 사셔도 됩니다. 조선주가 한 3년 동안 이번엔 좋을 겁니다. 하는데 적자. 이번에 좋을 겁니다. 했는데 유상증자. 이번에 좋을 겁니다. 한 게 3년을 그렇게 했어요. 그리고 나서 그 안 좋은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고 이제 정상적으로 수주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 초 작년 말부터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럼 엔터주들도 뭔가 확실한 게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죠. 근데 이 확실한 게 이게 중요한 거는 모든 그 엔터사 4개 기업이 5개 기업이
다 동시에 나올 것인가?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. 그쵸. 어느 한쪽은 나올 수 있겠지만 또 나머지는 못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여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우리가 먼저 해소를 예측을 해서 종목을 매수한다라기보다는 그게 확인됐을 때 그 기업을 집중해서 공략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웃풋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인풋 대비 아웃풋이 지금 그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엔터주가 주가도 계속 지금 벼랑 끝에서 지하실까지 가고 있는 거다. 굉장히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실 수밖에 없네요. 결국엔 숫자네요. 숫자를 한번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하반기 반등을 좀 기대하는 투자자들 사실 들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기도하면서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야 수익 나고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바닥 확인 후에 반짝 반등이 좀 될 수 있을까? 모멘텀 발로 회복이 가능한 걸까?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시속 게임처럼 많은 분들의 얘기가 있습니다. 어떻게 본부장님은 어느 쪽이신가요? 저요? 네. 네, 뭐 저도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. 확인하고 좀 가자. 반짝 반등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반등?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요번에 뉴진스 이벤트가 없었다면은 엔터가 한번 좀 기세를 많이 표현을 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뭔가 기대감도 생기고 네. 뉴진스가 이제 다시 한번 활동을 재개하는 부분에서 기대감이 확 몰려 있었던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워낙 인지도가 높은 그쵸, 또 그룹이다 그룹이고. 보니까 이게 상당히 기대가 됐었는데 갑자기 그 하이브와의 그 딱 전쟁이 탁 터지면서 이벤트가 탁 생겨버리잖아요. 그때부터 하이브 주가 또 신저가 그다음에 JYP나 이런 것들도 다 꼬꾸라졌거든요. 그때부터 막 개파락 나오고 추가적으로 지하실을 또 구경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큰 그룹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런 그룹들에 대한 활동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.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실적이 찍혀야 되는데 실적은 후행 지표잖아요. 그럼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다가 얘기가 나오고 실적에서 확인을 하고 나서 들어가셔도 조금은 뭐 오히려 빠를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요번에 실적 잘 나온 게 한 번 뭐 피크 이 전환점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우리도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. CPI 요번에 낮게 나와도 그렇죠. 한 세 달은 더 봐야 돼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실적도 다음번까지도 잘 나오는 거 봐야지 이제 진짜 돌렸는지 봐야지 진짜 돌다리 좀 많이 두들겨 보고 가잖아요, 요즘에. 그렇게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특히나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도 그런 이유가 어느 정도 오르잖아요. 그러면은 발목 잡히신 분들 다 나와요. 다 탈출하죠. 탈출하려고 엄청나게 또 그런 매물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뚫어줄 만한 뭔가 매수세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하셨다라고 본다면 기회는 충분히 많을 것이다.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어차피 턴하면 좀 세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보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보초 쓰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. 깔끔합니다.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완전 턴어라운드 추세가 좀 돌아졌는지 체크하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유창희 대표님은 또 어떤 종목을 오늘 장 마감에 담아야 될지라고 생각하는 건지 화면을 통해서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시죠. 자, 사반네트웍스, SM, 캐리소프트, YG 플러스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원픽은 뭘까요? 여기 또 없을 분을 가져오셨습니다. 유 대표님의 얘기 좀 들어볼게요. 네. 두 분이 이렇게 통화하실 거면 약간 그 보이그룹으로 데뷔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요즘 댓글에서도 이런 얘기 있어요. How are you? Fine, thank you. 그룹 만들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두 분이. 네. 사실 오늘 이거 마지막 그 방송이 아니겠죠? 네, 얘기 부탁드립니다. 네, 왜 없다고 일단은 생각하시는 거예요?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업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투자는 아니다. 네. 그리고 또 기술적인 자리도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추세가 좋은 것도 아니고 투자로 보기에도 뭔가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굳이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는가? 또 그나마 배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이제 고성능 배터리들 모두 새롭게 변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종목을 잘 찾으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몇몇 있습니다. 근데 엔터사는 딱 4-5개밖에 없어요. 그럼 빅4 중에 손절 말고 비중 더 타서 탈출 가능한 종목 좀 뭐가 있다고 보세요? 저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. 내가 지금 만약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이제 네. 제일 어려운 말씀인데 지금 고점에서 30% 밀렸습니다. 매수해가지고. 그러면 지금 물타기를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좀 반동 줘서 빠져나오면 되지 않을까요?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실을 더 커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추가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라 매일같이 1%, 2% 한 번에 파는 게 어렵다면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.
비중 축소 의견을 엔터주는 전반적으로 다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엔터주에 대한 이슈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. 두 분과 또 다음 시간에 만나서 다양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두 분 고맙습니다.